안녕하세요. 엄청나게 많이 오셨네요. 다 저보러 오신 거죠? 네. 제가 이제 중국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중국에 산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공교롭게 오늘이 또 제 결혼 기념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저희 아내께서 감사의 말을 꼭 하고 발표를 하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제 아내와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최해주신 제프랜데이즈에서 초대해주신 주최 측에 함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소프트웨어를 모르는 대한민국 기업의 위기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모른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오늘 이제 협찬을 해주신 기업들이나 그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꿔가는데 이제 앞쪽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전통 기업입니다. 개발자는 우리 회사의 일부가 아니고 이제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줘야 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그 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앞서 이제 하디 할인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그 문구 하나가 기억이 잘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lead by example.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제 개발자 여러분들이 만든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의 이제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말로는 이제 개발을 모르시는 분들이 설명이 잘 안 돼요. 많이 겪어보셨을 거고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거 인터넷에서 글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보신 분이 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팝잇이라는 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다들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깃허브를 인수했잖아요. 저는 이제 중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 소식을 페이스북 친구들이 이제 올린 것들을 보고 뉴스 기사도 거기서 보고 해요. 그래서 한국 얘기들이나 아니면 외부 얘기들을 다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날 하루는 뭐 온통 다 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뭐 긍정적으로 평하는 분들도 있고 의심 어린 눈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글이 쭉 있는데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개발자가 아닌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일에 의미를 부여할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나 뭐 친구분들이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 뭐 다른 친구분들이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이 깃허브 같은 이름을 알진 않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분들이 몰라도 상관없는 일인데 만약에 기업에서 중요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모르면 근데 모를 것 같은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설명을 시도하려고 이제 글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깃허브의 인수 가격이 한화로 8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이게 도대체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글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노키아 아이폰이 나오기 전만 해도 휴대폰 1등 사업자였잖아요. 노키아가 사업이 잘 안 된 후에 인수될 때 가격이 이제 8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인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인수설이 나돌 때 그 전국 곳곳에 있는 홈플러스예요, 마트. 홈플러스의 인수 가격으로 거론된 금액이 이제 8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하면 적어도 이제 개발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의미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한테 깃허브이 뭐라고 설명하죠? 개발 안 하는 분들한테 이걸 뭐라고 설명해요? 이게 화면만 쳐다봐서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거든요. 뭐 이렇게 게시판이 쭉 나오고 알 수 없는 글들이 쭉 나오고 여기 댓글 막 달고 중간중간에요.
그 날짜 나오고. 8조래요, 이게 8조. 그래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사실은 개발자 전용 서비스고, 이제 홈플러스가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라면 코드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가격이 모두가 쓰는 게 아니고 개발자들만 쓰는 건데도 이 정도 금액이라는 거는 사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코드가, 그렇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코드가 전국에 퍼져 있는 생필품만큼의 가격이 된다는 거고, 그 코드를 만들어낸 개발자들의 협업이 한때 전 세계인들의 남녀노소 소통을 담당했던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맘때 예전에 제가 이제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가끔 쳐다보는 블로그인데요. 스프링 개발한 개발자입니다. 로드 존슨이라는 개발자가 이제 디벨로퍼스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이렇게 쭉 장문의 소회를 이제 썼는데 2000년 초반 얘기를 꺼냅니다. 2000년 초반에 이제 로드 존슨 표현으로는 다크 데이즈라고 하죠. 다크 데이즈. 다크 데이즈라고 하는데 이게 개발자들한테 우울한 날들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스프링이라고 프레임워크 이름을 지은 것도 그런 이제 다크 데이즈를 넘어서 겨울 지나서 이제 봄 온다는 비유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생산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많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대 기업들이 이제 코드가 자꾸 늘어나는 거를 이제 코드를 안 짜는 방향으로 코드를 자동 생성한 그러니까 MDA라고 OMG라는 재단에서 만든 이제 기업들이 후원하는 재단에서 만든 UML로 잘 그리고 설계 사상을 집어넣으면 설계 결정을 집어넣으면요. 여러분들이 if else 넣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으면 이제 코드가 짠 하고 자바 버전, .NET 버전이 생성된다. 이제 그런 시도도 있었고 실제 제품도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 반대편에서 그 열심히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개발 방식을 보급하던 이제 로드 존슨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8조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본인이 믿어왔던 거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 사회에 이제 인정을 받은 기분이 들겠죠. 개발자들이 쓰는 코드 보관소가 8조에 팔렸으니까. 반대로 이제 코드를 자동 생성한다는 건 아주 소수 분야의 쓰임새만 갖는 형태로 이제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비슷한 시기에 안타깝게 또 제 그 페이북에 놀라운 링크가 하나 달립니다. 이게 어떤 신문 기사인데 모델 기반 개발이래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소프트웨어 자동 개발 방식. 이게 16년 동안 기술 우위가 검증됐다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코드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동시대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한 사람은 한 16년 동안 코드를 작성하고 개발자가 협업하는 게 어마어마한 가치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MS가 전략적으로 이제 개발자들 친개발자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만한 투자를 한 건데 이제 한국에서는 갑자기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16년 동안 코드 안 짜고 뭐가 잘 됐대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 소프트웨어를 해오신 분들, 이제 기업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해오신 분들 상당수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 아시죠? 우물 속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닌가.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제 주장을 더 확신할 만한 사건들이 자꾸 벌어져요. 이 또 주 52시간 근로제 아시죠? 좋은 거잖아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개발을 99년부터 했지만 사실은 좋아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공부하려고 밤에 야근하거나 주말에도 신나서 만들어 본 일이 많잖아요. 다들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6시 딱 되면 이제 다 끊고 드라마 보시나요? 게임하고? 이게 제 경험으로는 제가 공부하고 일하는 거랑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야근이고 뭐가 노는 거고.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개발 시간하고 소프트웨어 품질하고는 그렇게 상관은 없더라고요. 뭐 대부분 동의하시죠? 근데 이제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요. 그 52시간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면면들을 보니까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는 곳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납품하고 대신 운영해 주시는 회사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는 잘 관심이 없으신 분들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관심이 없고 이제 그 회사의 사람을 파견하니까 이제 사람 그 시간당으로 돈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간에 민감한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안 민감하고.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옛날 얘기인데. 지금 저 그림은 2001년도에 있었던 이제 그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헌장이라고요. 이제 인터넷 가서 보시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전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미국의 글들도 보면은 이제 건설업을 많이 참조해서 패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애자일 매니페스토에도 소프트웨어 구루들이 2001년에 모여서 뭐 계약서를 잘 써가지고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잘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 지키려고 문서화를 꼼꼼히 한다거나 혹은 무슨 방법론이나 뭐 매직 코드 안 만드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개인이에요. 개인이. 개발하는 사람 다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신나서 일하고 싶고. 또 일하다 보면 모르는 게 천지예요. 물어봐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인터랙션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에 올바른지 이걸 사용할 사람들한테 어울리는지 계속해서 검증해야 되거든요. 계약서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그런 이제 당연한 상식을 이제 선포합니다. 저렇게 하자고. 아마 제가 뭐 증거는 없지만 저런 것들, 저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뭐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의 저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이제 그 건축업을 하다 보면 크잖아요. 이 건물도 보시면 엄청나게 크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내장도 발라야 되고 배선도 해야 되고 여기 뭐 토목 땅도 파야 되고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모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눠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죠.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건축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잖아요. 계약대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는요? 엑셀로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엑셀 촘촘하게 써가지고. 근데 거기 한 줄 아무리 잘 써도 개발자가 열받으면 그냥 하드 코딩을 하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획자랑 개발자가 이렇게 다툴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 UI 요만큼 바꾸는데 그게 뭐 이렇게 힘드냐. 근데 잘 들어보면 그거 누르면 온갖 연산이 다 돼서 결과를 필터링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UI밖에 없거든요. 다른 건 다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맨날 코드 보시니까. 코드 보시면 단축키 써가면서 여러 파일을 옮겨가고 그 다음에 100% 이제 컴피그 파일 같은 게 필요하죠. 내가 짠 거에 대해서 섞는 파일도 필요하지만 뭐 메이븐이니 뭐 난리 났잖아요. 다른 사람이 짠 거 이제 갖다가 끌어다 쓰고 그래야 되고 이제 예전에 서버 쪽에서만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프론트에도 모듈로 이제 작성하셔야 돼요. 거기서 끝인가요? 또 이제 도커 올리셔야 되죠. 도커 올리셔야 돼요. 도커 안 쓰시더라도 URL 다 바뀌어요. 이제 클라우드 배포하다 보면. 거기가 아니었어? QA 그 URL 바뀌었어? 이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냅니다. 겉으로 보인 UI가 다가 아니잖아요. 다가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팀으로 일하다 보면 우리 쪽에서 바꾼 게 저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개발자분들은. 이제 안타깝게도 개발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 주장은 이겁니다. 어차피 소비자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개발자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해줘야 되죠, 개발자에게. 열받으면 막 그리잖아요. 막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초상화 그리라고 한 다음에 맡겨야 되잖아요. 내가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이라는 거죠. 괜히 기분 나쁘게 해서 빡쳐가지고 뒤에 이상한 거 박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개발자도 사용자가 원하는 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중요하죠.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는 완전히 위임해야 돼요. 위임하고 원하는 걸 얘기해야 돼요. 원하는 거를. 개발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도 않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요. 그래서 협업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계가 소프트웨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특성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되게 시끄러워요.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선포돼서 널리 알려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 얘기도 들여다보면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블러링,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로 하는 거,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랑 피지컬한 게 점점 경계가 이제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잖아요. 네, 저 문제도 사실은 소프트웨어 활용을 극대화한다고 해석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미 이제 클라우드, 저는 이제 중국에 가서 2016년에 클라우드의 배포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좀 생소했거든요. 알리 클라우드를 쓰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다 쓰시잖아요. 대부분 다 클라우드를 쓰시더라고요. 2년 사이에. 불과 3년이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5G, 그 모뎀 전쟁하는 거 아시죠? 2020년 이제 2년 남았는데, 2020년에 인텔이 그 아이폰에다가 뭐 5G 모뎀을 공급하게 됐다, 뭐 그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쯤 되면 이제 5G를 장착한 이제 폰들을 쓰시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론상으로는 한 100배 정도 빠르고 체험상으로 한 10배 정도 빠르대요. 그럼 뭐라는 거냐면 이제 여기다 AR, VR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나가다 간판, 궁금한 간판 찍는 거예요. 그럼 저기 뭐 파나, 행사 뭐 있나, 이제 이런 게 이제 일종의 AR이고, VR은 뭐죠? 게임을 좀 더 현란하게 하시겠죠, 이제. 게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게임을 점점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을 모르시는 분들 얘기했는데,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만난 아주 많은 개발자분들은 코드만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코드 얘기만 해요. 코드만 맨날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안 들리죠. 얘기를 해도 자꾸 이제 어제 짜던 코드 속에 이제 들어가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통을 연결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가끔 개발자분들이 이런 사진을 많이 퍼나르십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가 이제 피해자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개발자가 피해자인가요? 제 생각은 이건 이제 사회에서 서로 이해를 못하는 현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그림 같아요. 이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지나갈 일이죠. 지나갈 일입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길어봐야 10년 후면 이제 저런 것들은 다 사라지지 않을까 짐작이 돼요. 제가 이제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그 중국 회사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신 이제 사장님이 클라우드 기업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개발 하청을 받아서 개발하시던 곳인데, 그래서 클라우드 기업이 왜 돼야 되는지 정리를 쭉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예를 들면 기업 고객들한테 판매 솔루션을 파는 건데,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한 몇 억을 내라 그래야 돼요. 쓰지도 않았는데. 쓸만한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솔루션을 공급하면 어떻게 되죠? 써보고 내면 돼요. 달달이. 써보고 내면. 그리고 더 무서운 게 하나 제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더 무서운 거는 이제 매출액 비율로 서비스를 산정하니까 어떻게 되죠? 장사가 잘 될 때 돈이 많이 나가는 거는 사장님들이 걱정을 안 하세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장사가 안 될 때는요. 수수료로 내면 장사가 안 될 때 비용이 떨어지잖아요. 자연히. 근데 프로젝트를 하면 어떻게 되죠? 상관없죠. 뭐 3대, 4대 3 뭐 이런 것만 중요한 거지, 장사가 잘 되든 말든 돈은 계약대로 받아야 돼요. 계약대로 안 받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사용자, 기업도 사용자가 개발하는 회사가 같이 살려면 클라우드가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국 회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들리잖아요. 개발자들한테. 개발자들은 당장 뭐 하라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 하면 뭐 안 들리잖아요. 내가 영업도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게다가 통역도 껴서 고민하다가 저런 그림을 그렸어요. 질판에다가. 저렇게 예쁘게 그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짜는 코드랑 뭐 SAP나 오라클이나 이런 핵심 솔루션이라고 분류되는 거, 마치 신의 영역처럼 이제 대체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되는 거, 이런 것들이랑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냐. 여러분들이 10년 내내 코드 짜면서 받은 돈이랑 저기 1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한 번도 안 고친 저 제품, 저 사람들 엔지니어 얼굴은 봤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 같냐? 대충 저렇게 우겼어요. 클라우드 개발은 여러분들이 짜는 코드가 점점 더 가격을 더 매기는 거다. 우긴 거죠, 그냥.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바꿔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짠 코드를 사용자 가치, 사회적 가치 관점인데, 사회적 가치가 이제 여러분 만드는 사람 만족이 아니라 쓰는 사람 만족이잖아요. 그럼 그 가치를 맞추려고 끊임없이 재야되는 거죠. 코드에 푹 빠져서 그 안에서 살아도 안 되는 거고, 무턱대고 저 잘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를 6개월, 3개월 개발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 거죠. 실제 쓰면서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려면 필수적인 게 두 가지인 거죠. 반드시 사용자하고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하는 사용자 아니면 그 시장에 반드시 대해서 끊임없이 검증을 해야 되고요. 협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야, 여러분이 필요해서 짜는 것들은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필요해 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직업 일상의 대부분은 누군가 필요로 한 건데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또 이것도 인터넷에 썼던 글인데, 2016년에 디존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던 영어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그 비즈니스 앱 시장에 진출한 실리콘밸리의 선도 기업을 이제 인터뷰해가지고 서베이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웹앱, 그러니까 기업 용도로 만든 웹앱의 시장 규모를 2016년에 예측했는데 터무니없는 숫자죠. 한화로 1138조입니다. 1000조가 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금액인데 저만한 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기사를 읽고 제가 잊고 있다가 메일 검색하다가 잘못 검색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2년 만에 다시 저 글을 제가 저 정리했던 걸 봤어요. 근데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된 거예요. 상당 부분이. 특히 이제 클라우드가 그렇게 됐고, 5G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뒤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중국 사례를 보면 현실에서 그냥 맞부딪히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중국의 어떤 공항에서 제가 찍은 건데, KFC 매장입니다. KFC 매장 맨 왼쪽에 보면 어떤 손님께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치킨 이제 햄버거인지 시키고 계신 거죠. 저기 있으면 앞에 이제 터치패드로 된 포스를 보통 사용합니다. 많이 보시던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가해서 그런데 손님이 많으면 줄 서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그 테이블에서 QR 찍어가지고 주문하는 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줄 서지 말고 가운데 보이는 저 QR 마크요. 저걸 이렇게 찍으면 돼요. 찍으면 이제 앱이 떠서 거기서 주문하면 내 번호 나왔을 때 가서 찾기만 하면 돼요. 줄 안 서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기 싫은 분들 있잖아요. 저도 좀 그렇게 하거든요. 이 조그만 거 여기서 메뉴 찾기가 싫어요. 그럼 옆에 저 키오스크에 가면 좀 큰 화면에서 이렇게 스크롤해서 띡띡 누르고 저기서 지불도 하고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쭉 붙어 있는데, 이제 웹앱이 저렇게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브라우저를 벗어나서요. 저렇게 갔어요. 이미 상당 부분. 저런 것들은 KFC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이제 푸드 체인은 다 저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요. 심지어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는 저렇게 IT를 못 하시잖아요. 그럼 중국에는 지해 매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회이 먼디엔이라고 하는데, 알리바바하고 텐센트 같은 거대한 공룡들이 야 이거 써!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제 가게들이 고객 정보를 다 뺏기는 것처럼 돼요. 단골이라는 개념이 안 생겨요. 어차피 다 웨이신 회원 아니면 알리바바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인 거예요. 기존의 자기 자산이라는 게 다 이제 소프트웨어 거대 사업자로 넘어가는 건데, 여하튼 그런 트렌드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저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고요. 저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짜는 서비스를 어떻게 짜야 될까요? 포스 따로, 그렇죠? 포스 따로 짜셔야죠. 앱 따로. 그다음에 저 키오스크는 UI 틀리잖아요. 저거 따로. 그다음에 저 위에 저 주문하는 판 메뉴판 있잖아요. 이게 4벌 짜실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4벌 짜는 것도 문제고 1벌을 짜는 것도 문제잖아요. 사실은 뒤에 정보는 4벌을 짰다간 어떻게 되냐면요, 뭐 메뉴 하나 추가되거나 가격만 살짝 바꿔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어디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보통 우리가 백단이라고 부르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영역은 API로 분리하고 이제 앞에 쪽은 거기에 맞는 사용자 경험이 있잖아요. 여기서 터치하는 거랑 키오스크에 터치하는 건 다 다르잖아요. 이벤트도 다르고 사이즈도 틀리거든요. 이미지 사이즈도. 그런 작업을 하는 것들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개발이라는 일이. 또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그런 쪽으로 가장 잘하는 텐센트, 그러니까 위챗이라는 채팅 앱을 만드는 텐센트가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 없이 바로 뜨는 이제 미니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근데 그걸 만들었더니만 옛날 앱처럼 만드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뭐 맨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막 저기 막 쇼핑몰 만들고. 그래서 그 자기들 내부의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직원들만 갈 수 있고, 저는 이제 그 텐센트 아는 사람 소개로 들어갔는데, 저기 상점을 만들어 놓고요. 막 쇼핑하다가 찍으라 그래요. 이렇게 띡 찍으면 장바구니가 떠서 주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쇼핑해요. 옷 입어봐요. 사고 싶으면 띡 찍어서 주문해요. 커피도 마셔요. 다 해봐요. 다 띡띡띡 이렇게 한 다음에 나갈 때 저기서 찾아갑니다. 내가 찍어놓은 거 저기서 포장해놨어요. 물론 이제 배송을, 택배를 시켜도 되고요. 근데 위챗은 커머스 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저런 사용자 경험 플랫폼을 개발자들한테 주려다 보니까 자기들도 실험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그리고 제가 중국에 일하면서 혹시 그 샹스이라고 아세요? 11월 11일 날 이제 예전에 솔로데이라고도 불렀는데, 대한민국 전체 커머스 매출보다 큰 금액이 중국에 하루에 주문이 들어와요. 딱 하루. 물론 사실은 예약 판매라는 게 한 달 전부터 되기 때문에 예약이 있었던 거긴 한데, 어쨌든 00시부터 이제 그 주문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커머스 쇼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올해 3년째인데, 그런 이제 대량 트래픽 관련돼서 일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국내 대형 커머스 하시는 분, 그 2군데에서 와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제 기술적인 대단한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주로 드렸던 얘기들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제가 믿는 아키텍처는
사업하고 이 일을 하는 우리 조직이요, 개발자들, 우리 회사 사람들 하고 맞추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하더라 해서 그거 따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규모, 그리고 개발자들의 실제 그거를 얼마나 재밌어 하느냐, 견디느냐, 어울리느냐, 그리고 기획자들하고 소통은 잘 되느냐, 이런 거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 사이즈, 중국 사이즈에 있는 걸 그대로 여기다 맞추면 또 안 돼요. 맞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하시던 걸 들고 가면 대부분 중국에 실패하는 게 이제 스케일이 너무 다르거든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중국의 웬만한 백화점에 진출하려고 어떤 분이 가셨는데, 어떤 기업, 큰 기업에서요. 이제 거래가 좀 되는 도시가 1,800개예요. 하루에 한 개씩 가면 얼마나 걸리죠? 그러니까 그냥 진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책임 있는 분이 도시려면 진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몇 년을 잡아야 돼요. 잘하고 말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매직을 생각하고 기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테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나마 이제 드릴 수 있는 메시지들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애자일도 방법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고, 자격증 따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뭐 자격증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로 애자일 되는 게 아니고요.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이, 개발 일상이잖아요. 직업 일상. 회사 일상이 이제 기민하게 바뀔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팀 내부 기술 문제는, 아니, 누가 막 정해요. 자기가 이게 맞다고 막 정한 다음에, 아니, 그 사람이 운영 다 할 거예요? 혼자 다 할 거예요? 장애 생기면 혼자 다 해결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팀을 쪼개서 운영할 수 있게 잘 잘라놓으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저희가 중국에 있는 곳에서도 고를 제일 많이 쓰긴 하지만, 고, 자바, 뭐, 아주 일부는 AI 하시는 분들, 파이썬 쓰는 사람들도 있고, 옛날 코드 C# 쓰는 분도 있고, 이제 아주 일부 멤버십은 이제 레일즈로 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결국 API로 소통하는 거니까 별로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책임은 그 팀이 지는 거니까, 결정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잘못 지면 고치는 거죠. 계속해서 버전을 바뀔 때 고치고. 그리고 한 2년 지나니까 드디어 이제 표준이 필요하게 됐어요. 표준이. 비슷비슷한 속성들을 다른 이름을 쓰고 제이슨 구조가 달라지고 이러니까 이제야 이제 표준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 표준을 논의하면 이지도 아닌 거 가지고 긴 회의하고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해요. 이게 맞다 틀리다. 그냥 개발하면 되죠. 개발해서 돌리고 문제 생기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저도 오랫동안 경험한 단어, 삽질. 거의 유일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번 성공하려면 대여섯 번 삽질해야 되더라고요. 실패. 개발자들이 개발자가 아닌 분들보다 잘하는 일은 삽질을 티 안 나게 작게 하는 거예요. 티는 왜 안 나죠? 안 보여요, 안 보여. 개발자 아닌 분들은 제가 무슨 난리를 쳤는데도 몰라요. 지금 여기 잠깐 그 딜리트를 하다가 뒤에 왜요? 잘못 썼는데 몰라요. 그냥 뭐 큰일 났나 보다 하는데 개발자 막 식은땀 흘리면서 복구하잖아요. 다 뒤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성장하잖아요. 근데 개발자한테는 사실 그게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기획자분들한테는 그게 불행이에요. 기획을 막 3개월 기획해가지고 결과물 나왔는데 전체에서 내가 기획한 건 요만큼이야. 너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개발자들도 미래를 위해서, 아니, 기획자들도 미래를 위해선 개발자처럼 일해야 돼요. A/B 테스트하고 내가 조금 집어넣은 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로그를 심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 쓰고 잘 이해하는 이제 세상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여러분께, 여기 계신 개발자분들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를 모르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많고, 이제 그 수많은 과거에 이제 많은 가치를 생산했던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동력을 찾고. 그게 뭐 모여가지고 4차 산업 구호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도 개선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만드는 거고 어떻게 실용적으로 행동하는 건지 보여주셔야 돼요. 이제는 제가 보기엔 훨씬 더 과거보다 개발자들의 세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예요. 기술과 노는 거,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막 야근하시잖아요. 그리고 어울리는 거. GitHub 같은 게 이제 엄청나게 효과가 받는 이유도 저런 거잖아요. 코드와 협업. 이런 데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나서 이런 얘기들 나누고, 저희 나가서 또 이제, 소회를 나누시고 이런 거 즐거워하시잖아요. 이게 그대로 회사로 가야 되겠죠. 이런 행동이 그대로 회사에 침투돼야 됩니다.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려면은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제짱 코드 얘기만 해서는 대화를 안 하겠죠. 상대방이. 대화를 못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쌍방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앞에 이제 제가 인용했던 문구처럼 제가 보기엔 말로는 좀 더 어렵고요. 리드 바이 이그젬플이죠. 여러분들이 만든 거, 행동.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미나 했을 때 이제 그 세미나 자리에 참석했던 한 친구가 이제 지금 저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대단히 훌륭하게 바뀌었는데 제가 오늘 그 세미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개발자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게 중국에서 오늘 또 제가 결혼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신천에 어떤 백화점에 저희가 만든 이제 제품 쓰는 거 오픈하는 날이 어제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맡겨놓고 내가 얼마나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아주 걱정을 좀 했는데 딱 한 가지 기대만 하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딱 한 분이라도요. 제가 드린 자극이 출발이 돼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